안녕하세요. 잘생긴 정은아빠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건축사 사무소나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일명 CM이라고도 하고요. 건설 사업관리라고도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흔히들 그냥 건축 컨설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계획부터 건축 설계, 시공사 선정, 그리고 시공 과정의 감독, 준공 때까지 건축주를 대리해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달라, 시공을 해달라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나 시공사를 소개를 해달라고, 못하면 좀 소개라도 해주시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죄송스럽지만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럼 왜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고 카페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만 가르쳐 드려도 좋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그리고 착한 건축주님들이 나쁜 분들 만나서, 나쁜 시공사, 나쁜 건축사들 만나서 피해를 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뭐 일종의 그 재능 기부라고 보시면 쉽겠죠, 그쵸?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제가 힘들게 정보를 모은 거하고 경험한 노하우들을 보실 수 있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설계 건축 계약 시에 건축주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표준 설계 계약서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건축사님들이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건축주님을 위한 편파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니까 이해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번 특약사항은 건축사님이 조금 더 불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사님이나 그쪽 관계자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건축주님들은 표준 설계 계약서에 있는 일반 조건은 될 수 있으면 건드지 마세요. 그건 국가에서 만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약사항으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특약은 건축주님의 요구사항과 건축사님의 요구사항을 상호 협의해서 그 특약에 담을 수 있어요. 특약사항을 계약하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건축사님들은 황당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설계비를 더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저는 자존심 상해서 계약을 못 하겠는데요 하면서 좀 상당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계약 전에, 계약을 쓰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 설계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획 설계나 기획 설계 의뢰할 때 계약 조건인 특약사항을 전달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설계비를 책정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약 전에 설계비를 확정하고 나서 특약사항을 이야기하시면 설계비가 많이 올라가요. 최악이 되는 거예요. 최악. 계약하시기로 하고 설계비 얼마다 하고 막 한 다음에 갑자기 계약서 쓰기 전에 특약사항을 쭉 얘기를 하시면 설계비가 올라갈 확률이 거의 100%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획 설계 전에, 기획 설계나 계약 설계하시기 전에 설계비 금액을 확정하시기 전에 특약사항을 먼저 보내주시고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설계비가 얼마냐라고 협의하시면 대부분의 건축사님은 큰 비용을 추가하지 않으시고 계약을 하십니다.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왔을 때의 차이는 아주 크겠죠.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 견적 받기 전에 이미 협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알려드리는 설계 계약 시 건축주 특약사항은 제가 계획 설계 입찰 시에 건축사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건축주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수많은 건축사님들과 설계 계약을 하면서 건축주 유리하게 수정 보완하면서 만든 특약이에요. 저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에 저밖에 모르는 특약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건축주님들은 알게 되시는 특약이에요. 제가 그 6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건축사님들하고 뭐 이렇게 하면 추가, 저렇게 하면 추가, 뭐 이건 돈 더 달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주지도 않고 싸우고 건축사님하고 막 이렇게 막 협의하면서 이건 계약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특약 사항이에요. 제가 최근 상가주택 계획 설계 입찰에서 실제 사용한 건축주 요구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이죠, 최신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 도면은 건축주가 최종 승인 후 건축 허가를 접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님이 건축주하고 협의도 다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접수를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허가가 나서 건축주님이 허가 난 도면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잘못됐어. 건축주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됐어. 이 경우에는 건축사님하고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사님은 대수점 수정을 안 해주시려고 하고 건축주님은 수정을 해달라. 그러면 건축사님은 준공 때 일괄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냥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죠. 이걸로 그냥 견적 받으시고 시공사랑 협의하셔가지고 바꿀 거 바꾸셔서 시공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한 번에 변경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변경할 사항이 많으면 다시 설계 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거예요. 많이. 아주 많이.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꼭 허가 접수하기 전에는 건축사님한테 꼭 접수하기 전 도면을 보시고 평면, 인면, 단면을 보시고 아 내가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구나 라고 보시고 이상이 없을 때 허가 접수를 하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건축 허가 시 건축 허가 접수 서류 일체를 환부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건축사님들은 허가 접수 서류를 건축주한테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건축주님들 대부분이 어떤 서류가 제출되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냥 도면만 받으시는 거예요. 허가서하고 도면만. 근데 허가 접수 시의 서류들은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요.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건축, 단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원하는 허가권자 가 원하는 제출 서류들이 제출이 돼야지만 허가를 내주거든요. 근데 이게 다 허가에 공사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건축주한테 제공을 안 하면 건축주도 마찬가지로 시공사한테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없는 상태로 공사를 하면 준공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허가 접수 서류 일체를 건축주에 제출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특약입니다. 건축 허가 도면, 뭐 견적용 도면이라고 하죠. 세부하고 CAD 파일을 저장 장치나 이메일로 꼭 받으세요. 그리고 뭘 받으라고요? 허가 접수 서류 일체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조 계산 전에 지질 조사를 항공을 해서 대지의 진해력 확보 부분을 점검하고 구조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라는 특약이에요. 뭐냐면 대부분의 건축사님들은 지질 조사를 안 하세요. 그 지질 조사 안 하고 그냥 허용 진해력이 얼마다라는 것만 해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그냥 맨 땅에다가 그냥 시공을 해요. 근데 지질이 안 좋았을 경우는 치마라든지 부동 치마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건축사님이 대부분 지질 조사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지질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지만 착공 승인을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설계하실 때 지질조사를 하셔서 그걸로 구조 계산하고 지반 보강이 필요하면 지반 보강 공사를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지질조사 하시고 지질조사 시료하고 구조 계산서를 한 부씩 건축주한테 제출해달라 하는 이런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건축 허가 후에 이제 공사가 완료됐으면 투시도를 제작해서 투시도 액자를 건축주한테 제출해야 합니다라는 특약이에요. 뭐 A3 정도 사이즈로 해서 제작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부분 건물을 지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분양이든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여줄 게 없는 거야. 나중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은 사진을 찍으려면 화각이 안 나와서 예쁘게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투시도라든지 뭐 스케치업이나 3D 모델링을 좀 예쁘게 잘 하면 그걸 가지고 홍보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할 때는 왜곡돼서 예쁘게 작성을 하죠. 투시도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쁜 건물이 눈으로 보여지죠. 실제보다 더 예쁘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동산 임대 낼 때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홍보를 하시면 좋다. 그리고 가족분들한테도 나 이런 건물을 짓고 있어 라고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투시도 하시는 게 좋다. 이거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다섯 번째, 표준 설계 계약서로 계약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설계 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되고요.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해야 되고 실시 설계 손해 보상 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특약을 한 줄 쭉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 설계 계약서는 저번 시간에 봤죠? 간이 계약서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건축주가 더 많이 불리하실 수 있으니까 꼭 표준 설계 계약서로 계약을 하시고요. 그리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 이행 보증 증권 꼭 받으시고 실시 설계 손해배상 보험 증권은 착공 시에 무조건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에다만 제출하시는데 건축주한테도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건축사님들이 관에다는 제출하는데 건축주한테는 제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결제 조건인데요. 설계비 결제 조건은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으로 가르쳐 드렸죠. 계약 시 20%, 그리고 평면, 인면 확정 시에 20%, 건축 허가 승인 시에 30%, 그리고 건축 착공 승인 시에 20%, 그리고 사용 승인 시에 10% 이렇게 나눠서 설계비를 주겠다라고 미리 특이하게 넣어놓는 겁니다. 견적할 때부터 드리는 거죠. 일곱 번째, 건축 착공 접수 시 접수 서류 일체를 한부 건축주한테 제출해야 합니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 허가 때도 마찬가지로 허가 접수 일체를 한부, 그리고 착공 접수 시에도 접수 서류 한부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착공 때는 서류가 설계건축사님 서류, 그리고 시공사 서류, 그리고 감리건축사님 서류 3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다 따로따로 건축주님이 받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착공 접수 시 설계건축사 사무소에서 주도해서 서류 취합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서로 밀어요. 서로. 시공사 니네 건 니네가 알아서 해. 감리건축사님은 감리건축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것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계건축사님이 그나마 지금 저랑 오랫동안 3, 4개월 같이 이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건축사님이 좀 취합하셔서 한꺼번에 저한테 좀 주세요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이하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주용 착공도면 A4로 반책, A3를 반을 접은 책처럼 만든 게 반책 제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한부, 그리고 공사용 착공도면 제본한 거 세부, A3로 된 거 세부, 그리고 CAD 파일 USB 저장 장치에다가 달라고 하십니다. 왜 또 받아요? 설계 때 받았는데 착공 때 또 받아요 하시는데, 허가 도면하고 공사용 착공 도면은 틀려요. 뭐냐면 실시 설계 도면이 착공 때 작성이 됩니다. 공사용 도면이. 그래서 틀리겠죠? 그 틀린 거를 한부를 다시 받는 거예요. 착공 접수 서류 일체를 건축주한테 도면하고 같이 다 받으시면 됩니다. 8번은 건축 준공 접수 시 접수 서류 일체 한부를 건축주한테 제출해야 합니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착공 때나 허가 때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준공 접수 시 서류가 되게 많습니다. 설계, 감리, 시공사 서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건축주님이 뭘 제출했는지, 준공 때 제출했는지 몰라요. 주지도 않고 줘도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받아놓는 게 좋겠죠. 준공 시 관에서 국가에서 꼭 필요한 서류들을 뭐뭐뭐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당연히 건축주님 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착공 때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건축사님들이나 시공사나 착공 서류, 준공 서류 하나도 안 주십니다. 건축주한테. 근데 다 중요한 서류들이니까 국가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주님도 당연히 이 서류들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달라고 하시고요. 준공 접수 시 마찬가지로 설계 건축사님 설계비가 10% 남았잖아요. 설계 건축사님이 주도해서 서류를 취합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 도면은 A4로 준공된 도면이 있죠. 만약에 공사 중에 좀 바뀐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좀 수정해서 준공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A3 한 번, 그리고 반쪽 제본 한 번 이렇게 두 부를 달라고 하시고, CAD 파일 꼭 달라고 USB 저장 장치에 담아서 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 특약도 꼭 넣으셔야 돼요. 9번째, 경관심의나 에너지심의 뭐 이런 인허가 심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의들을 모두 포함해서 설계 계약을 한다라는 특약을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돌발적으로 뭐가 툭 튀어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추가 비용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건축사님이 이 설계가 들어가면 들어가야 하는 비용들, 뭐 문화재 심의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겠죠. 그런 비용들을 모두 예측을 해서 설계비에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번, 10번째죠. 계획 설계 시 스케치업을 필히 제출해서 허가 시에도 투시도 외에 스케치업으로 사면 입체도, 인면도는 이렇게 2D라 이렇게 건축주님 보면 이게 공간 감각이 없어서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스케치업으로 보면 이렇게 3D로 나오기 때문에 대충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인지 알아요. 그거는 시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시공하시는 분들 인면도를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현장 소장은 알겠지만 하도 하청업체 일하시는 분들, 목수, 철근, 그리고 기타 조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도면을 보면 도면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D 모델링, 스케치업, 사면을 입체로 이렇게 사면 정도를 찍어 갖고 그거를 제출해 달라라는 조항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 공사할 때 상당히 필요하고요. 건축주님한테도 도움이 되시고 공사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스케치업을 하실 수 있는 건축사님이 설계를 하시면 아주 좋겠죠. 그렇죠? 예.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이 해주세요.